안녕하십니까. 박성호TV의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세계에는 두 가지 언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언어와 인공적인 언어로 구분합니다. 자연적인 언어란 것은 각 민족들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의사소통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공적인 언어란 것은 컴퓨터나 수학, 학문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를 인공 언어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세계 242개의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언어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세계에는 7,467종의 언어가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국말 하나인데 이렇게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다는 것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바로 7,168개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언어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속에서 우리 한국어는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세계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어를 얼마나 배우고 있는가, 또 유엔에서 정한 세계 6대 언어는 어떤 나라 언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원래 언어란 것은 실제로 단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단일 언어를 쓰면서 그 민족의 정체성, 개인의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한글이라는 것을 쓰면서 다국어를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다국어를 많이 쓰는 그런 나라에서는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 학생들은 집에서는 자기 부모님과는 자기들의 모국어를 쓰고 학교에 가면 또 다른 언어를 쓰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추가 언어를 써서 아주 많은 언어를 익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보도 얻기도 어렵고 또 많은 지식을 쌓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한국어가 이렇게 단일어로서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계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보고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유산이 어떻게 됐는지, 또 우리나라 한국어를 실제로 제1외국어로 선택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고 제2외국어를 선택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바로 에스놀로그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한번 제가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발췌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에 가면 우리 한국어가 어떻게 세계 사람들에게 교육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한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제 그 세계 6대 어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실제로 우리나라는 고립 어족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내에서 바로 이제 멀리 퍼지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우리 한반도 내에서 주로 이제 글을 쓰게 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근데 요새는 그냥 고립 어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에는 6개의 어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어족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바로 이제 그 이 언어의 패밀리는 역시 인도 유럽 어족입니다. 그래서 언어 수는 약 447개가 됩니다. 33억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언어다. 그래서 이제 6대 어족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인도 유럽 어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는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바로 이제 언어가 많은 그 나라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 바로 이제 파푸아뉴기니가 약 840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나라의 언어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면 공부하는 대로 엄청난 힘이 들겠죠. 또 집에서는 엄마 아버지하고 쓰는 언어가 있겠고, 또 학교에서는 공부할 때 쓰는 언어가 있겠고, 또 이제 뭐 상업활동할 때, 무역활동할 때 얼마나 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실제로 지식이 발달하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인도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역시 파푸아뉴기니다. 이렇게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이 유엔이 정한 6대 공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 공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힌트를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6대 공용어는 영어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프랑스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 다음에 4위가 러시아, 5 아랍어, 그 다음에 중국어.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이 학생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간에 애국어를 하려면 일단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셔야지 국제생활을 하는데 또 국제 정보를 얻는 데는 아주 유용하다. 그러니까 일단 애국어를 지금 배우고 싶은 분들은 영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프랑스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 다음에 러시아, 아랍,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이런 순으로 공부한 것이 훨씬 더 효과 있는 그런 애국어 공부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이제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5천만 이상이 사용하는 세계 언어 순위가 있습니다. 탑 10을 보겠습니다. 5천만 이상 모국어로 사용되는 언어. 중국이 인원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중국이 넘버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페인. 근데 왜 스페인이 이렇게 2위가 되냐? 그 이유는 원래 신항로 개척 이후에 아메리카 쪽이나 특히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쪽은 거의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스페인어가 아예 처음부터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어떻게 보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어. 사용 국가는 137개국 정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인도. 인도도 인구가 많죠? 그 다음에 아랍어.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인도 옆에 있는 벵글라데시,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 한국 어쩌냐? 약 15위에 해당됩니다. 15위. 사용 국가는 6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한국의 유산을 알려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5천만 이상이 되죠. 약 8,200만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나라의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가 매겨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이 언어 순위에서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국어나 애국어를 다 털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그러니까 유엔에서 정한 6대 세계 공용어하고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빠져있던 힌디어, 인도나 그 다음에 벵갈, 그 다음 포르투갈, 이 어들은 실제로는 수는 좀 많았지만 앞에서 말한 6대 공용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14억, 그죠? 여기서 보면 14억이 영어를 사용합니다. 14억 5천, 그죠? 그 다음에 중국어가 11억, 그 다음에 힌디어가 이제 6억, 그죠? 그 다음에 스페인이 5억 5천, 프랑스어, 그 다음에 아랍어. 우리 한국은 약 8,100만 정도.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늘색으로 된 것은 전부 다 6대 바로 공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국어 공부할 때는
영어나 중국어나 스페인어나 그다음 프랑스, 아랍어 이런 6대 언어를 한 것이 여기에 사용하는 국가나 인원으로 봐서 가장 좋은 그 효과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공용으로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용으로 쓰는 나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공용어로 쓰는 나라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을 좀 73개국이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까 137개국이 있었는데 그거 합치면 바로 이제 146개국이 영어를 사용하고 21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에 가면 의사소통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함으로써 인도나 미국이나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필리핀, 영국 이런 데 전부 가서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용어를 쓰는 나라하고 그냥 공용어가 아니지만 영어가 통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바로 이제 외국어 공부하는데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에 대한 것,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에서 자료를 제가 이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세종학당이 84개국에 244개의 학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육원이 41개, 한국학교가 34개, 한글학교가 이제 제일 많죠. 이게 146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어를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 수가 우리나라의 전체 학생 수의 약 3%. 여기 학생 수란 말은 초, 중고등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이렇게 줄고 있죠. 근데 여기는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16만 명이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결혼 임자 수도 점점 늘어나죠. 가장 많은 데가 중국. 그렇죠? 36.6%. 그 다음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어의 위상이 실제로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어의 학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에서 학습 언어 순위를 보면 영어가 당연히 1위겠죠. 그 다음에 스페인 2위, 그 다음에 프랑스가 3위, 독일이, 그 다음에 일본어, 이탈리아, 한국은 7위에 해당되죠. 엄청나죠. 이렇게 팬데믹 이후로 우리나라는 약 17만 명이 한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1애국으로 선정한 나라가 베트남, 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바로 제1애국으로 선택했고 제2애국으로 선택한 나라가 바로 이제 41개국이나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언어의 분포와 그리고 세계 6대 언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그 다음에 한국어에 대한 세계 유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외국어 공부를 하는데 또 한국어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자료를 어디에서 이제 참고를 하냐면 바로 이제 방금 했던 로그에서 바로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년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자료를 참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언어,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표로 그래프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그 다음에 인도어,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우리나라 언어와 또 세계의 사람들이 많이 배우는 언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